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박길자, 올해 72입니다.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행복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 인생 50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차 한잔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어요. 1953년생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월, 참 좋은 곳이었어요. 산이 첩첩이 둘러싸고 동강이 흐르고 공기는 맑고 지금 생각해도 고향의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뒤덮고 여름이면 강에서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오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죠.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산빛 아래 작은 밭에서 감자며 옥수수를 키우셨죠. 하지만 땅이 좋지 않았어요. 돌이 많고 기울어져 있고 열심히 일해도 수확은 늘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품삯을 받아오셨어요. 빨래도 해주고 김장도 도와주고 농번기에는 모내기도 도와주셨죠. 저는 세 남매 중 막내였어요. 오빠가 둘 있었는데 첫째 오빠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홍역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앓다가 가셨어요. 어머니가 며칠 밤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오빠는 저보다 5살 위였어요. 착한 오빠였죠. 학교도 못 다니고 일찍부터 일을 했어요. 저라도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오빠가 일을 해서 제 학비를 댔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많았어요. 친구들은 하얀 쌀밥에 계란말이, 햄, 김치를 싸왔는데 저는 보리밥에 김치 하나만 싸갈 때가 많았죠. 아예 못 싸가는 날도 있었고요. 길자야, 왜 밥 안 먹어? 나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어요. 배가 고팠죠. 하지만 도시락이 없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공부를 좋아했어요. 학교 가는 게 좋았고 책 읽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예뻐해 주셨죠. 성적도 좋았고요. 중학교에 진학할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길자야, 미안하다. 우리 형편에 너까지 중학교 보내기가 힘들구나. 저는 울면서 아버지께 매달렸어요. 아버지, 제발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열심히 할게요. 제발 학교 보내주세요. 결국 오빠가 나섰어요.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동생 공부시켜주세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오빠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빠한테 너무 고마워요.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1등은 아니었지만 늘 상위권이었어요. 대학도 가고 싶었지만 그건 꿈도 못 꿨죠. 우리 집 형편의 대학은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때가 1972년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어요. 서울. 정말 큰 도시였어요.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건물이 그렇게 크고 차가 그렇게 빠르게 다니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친척 언니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종로에 있는 작은 단칸방이었는데 언니 내외와 저 셋이 함께 살았죠. 비좁았지만 감사했어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명동에 있는 작은 옷가게였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죠. 월급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집에도 돈을 보내고
오빠 장가갈 미천도 모으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74년 봄 저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김수갑 씨를요. 그날이 기억나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던 남자가 쇼윈도를 보고 있었는데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 여자 선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5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죠. 누구 선물이세요? 어머니 생신 선물이요. 효자였던 거죠. 저는 그 남자를 도와 선물을 골라줬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스카프와 브로치를 추천했죠. 고맙습니다. 센스가 좋으시네요. 그 남자는 웃으며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그 남자가 또 왔어요. 저번에 어머니가 선물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감사 인사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저는 당황했어요. 남자랑 단둘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이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저 9시에 퇴근하는데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첫 만남을 가졌어요. 명동의 작은 음식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났대요. 집안이 제법 잘 사는 편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해외 바이어들과 연락하고 물건을 수출하는 일을 한다고 했죠.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강원도에서 왔다는 것,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는 것, 오빠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 대단하시네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사람은 제 손을 물끄러미 봤어요.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을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쉬는 날마다 만났죠. 남산에도 가고 한강에도 가고 창경원에도 갔어요. 김수갑 씨는 정말 로맨티스트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 코스모스라고 했더니 다음에 만날 때 코스모스 한 다발을 들고 왔어요. 추운 날이면 핫팩을 챙겨왔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더니 약국에서 약을 사왔죠. 길자 씨, 손 좀 내밀어 봐요. 김수갑 씨가 제 손을 잡고는 장갑을 씌워줬어요. 양털 장갑이었어요. 따뜻했죠. 추운데 왜 장갑도 안 껴요? 아, 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장갑 살 돈이 아까워서 안 산 거였죠. 이제 이거 끼고 다녀요. 약속. 그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우리는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수갑 씨가 먼저 꺼냈죠. 길자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네, 나 진심이에요. 길자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저 같은 시골 처녀를 가난한 집안의 딸을 좋아해 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거기까지였어요. 김수갑 씨가 부모님께 저를 소개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끔찍했어요. 시댁은 서울 한남동에 큰 집을 가진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김수갑 씨의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자녀는 아들 둘, 딸 하나였고요. 처음 시댁을 방문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님 선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어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실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님 내외, 시누이. 모두가 저를 평가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박길자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등에 땀이 흘렀죠. 길자 씨라고 했죠. 강원도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고 어머니는 품위를 하십니다. 그렇군요. 형제는 오빠가 한 분 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나요?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고 형님 내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수가봐.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어요. 나랑 얘기 좀 하자. 김수갑 씨와 부모님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저와 형님 내외, 시누이만 남았죠. 언니, 물 좀 드실래요? 시누이가 물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친절한 척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고맙습니다. 형수님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우리 시동생이 참 순진해요. 좋은 집 딸들이 얼마나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컸죠. 안 돼. 절대 안 돼. 저렇게 가난한 집딸을 우리 집의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어.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들어? 서울에 좋은 집안 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시골에서 그것도 그렇게 가난한 집 딸을 데려와? 어머니, 돈이 전부입니까? 저는 길자 씨가 좋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성실한 건 다 좋은데 그게 결혼 조건이 되나? 집안이 맞아야지. 나중에 명절이나 제사 때 어떻게 해? 시골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 당신 말씀해봐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가봐, 어머니 말씀이 맞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개인의 감정만으로는 안 돼. 아버지까지.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생활 수준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형수님과 시누이는 동정하는 듯 혹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1시간이 넘게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김수갑 씨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길자 씨, 미안해요. 오늘은 그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슬펐거든요. 그날 밤 김수갑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길자 씨, 미안해요. 부모님이 반대가 심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나는 길자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꼭 설득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는 정말로 설득했어요. 매일 밤 부모님과 싸우다시피 했고 형제들과도 다퉜죠. 1달이 넘게 싸움이 계속됐어요. 김수갑 씨의 형이 그를 찾아왔다고 해요. 수가봐, 왜 이러니? 좋은 집 딸 소개해줄까? 형, 저는 길자 씨가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 형은 사랑 없이 결혼하셨어요? 형수님이랑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 겁니다. 시누이도 나섰어요. 오빠, 진짜 그 언니랑 결혼하려고?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아. 수준이 뭔데? 돈, 학벌, 집안, 다 맞아야지. 나중에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올케는 시골에서 왔고, 대학도 안 나왔대. 이렇게 말해? 그게 뭐가 어때서? 오빠, 싸움은 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수갑 씨가 결단을 내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길자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반대하셔도 제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 만약 계속 반대하시면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길자 씨와 둘이서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기절할 듯이 소파에 주저앉으셨대요. 이 불효 자식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결국 시댁에서 물러섰어요. 조건부로요. 알았어. 결혼해라. 대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해. 알아들었어? 네, 어머니.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75년 가을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축하보다 불만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웃지도 않으셨고 하객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도 매우 간단하게 하셨죠. 우리 며느리입니다. 그뿐이었어요. 제 이름도 어디 출신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반면 제 부모님과 오빠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그분들은 호텔 식장이 낯설었고 양복과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어색해 하셨죠.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길자야, 시집 가서 고생 많이 할 거다. 하지만 참아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는 널 믿는다. 그날 저는 알았어야 했어요. 이 결혼이 얼마나 험난할지. 신혼집은 마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궁전 같았죠. 제 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한 달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를 아껴줬어요. 출근할 때 다녀올게라고 인사하고 퇴근하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봐줬죠. 저는 집안일을 하며 행복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남편이 좋아할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웠죠. 하지만 변화는 조금씩 시작됐어요.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 남편이 집에 오더니 영수증을 꺼내 놓았어요. 이게 뭐야? 응, 영수증이요? 시장에서 장 봤다며? 근데 이거 마트 영수증이잖아. 시장 갔다가 몇 가지가 없어서 마트에 들렀어요. 마트가 더 비싼 거 몰라? 왜 시장에서 다 사지 않고 마트에 갔어? 그게 시장에 없어서. 없으면 다음에 사면 되지. 그리고 시장까지 걸어서 30분밖에 안 걸려.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마. 처음엔 그냥 알뜰한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절약하는 거니까.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전기 좀 아껴 써. 물값도 장난 아니네. 샤워 짧게 해. 이 휴지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다음엔 더 싼 거 사. 모든 지출에 대해 간섭했어요. 저는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뭘 사도 혹시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남편의 출장이 잦아졌어요. 해외 바이어를 만나러 일본, 홍콩, 대만. 한 달에 보름은 집을 비웠죠. 여보, 또 출장 가요? 응, 일이 많아서 미안해. 처음엔 이해했어요. 일이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외로웠어요. 그리고 1976년 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기뻐했어요. 고마워. 길자야. 아기 낳으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저는 행복했어요. 아기가 생긴다는 게, 엄마가 된다는 게 꿈만 같았죠. 하지만 임신 중에도
남편의 구두쇠 모습은 계속됐어요. 산부인과가 왜 이렇게 비싸? 다음엔 보건소로 가. 길자야, 입덧한다고 이것저것 사 먹지 마. 집에 있는 거 먹어. 저는 참았어요. 아기 때문에라도 화내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리고 같은 해 겨울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976년 12월 15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을 때 세상에 이렇게 작고 예쁜 생명이라니. 저는 울면서 아기를 안았어요. 남편도 기뻐했어요. 딸이라서 좀 실망한 듯 했지만 그래도 예뻐했죠. 우리 딸, 아빠 닮아서 예쁘네. 나 닮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 닮았어. 우리는 웃었어요.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딸아이 이름은 지민이라고 지었어요. 지혜롭고 민첩하게 자라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밤에 2~3시간마다 깨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울면 달래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출장이 많아서 대부분 제가 혼자 돌봤죠. 여보, 좀 도와줘요. 너무 힘들어요. 나도 피곤해. 또 새벽에 나가봐야 해.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좀 해줘. 참았어요. 계속 참았죠. 그리고 딸아이가 돌이 지나갈 무렵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길자야, 이번 명절에는 일찍 와. 할 일이 많아. 어머니, 알겠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시댁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였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명절 일주일 전부터 가래요. 지민이 아직 어린데. 어머니가 오라고 하시면 가야지. 우리 집안 규칙이야. 잔말 말고 그냥 가면 돼. 저는 돌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지옥 같은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지민이는 방에 재워놓고 너는 부엌에 와서 일 도와라. 어머니, 지민이가 아직 어려서 자주 보살펴야 해요. 그럼 어쩌라고? 명절 준비는 누가 해? 내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저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장보기, 김치 담그기, 전 부치기, 나물 만들기. 끝이 없었죠. 지민이가 울면 달려가서 젖을 물리고 다시 부엌으로 왔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고요.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편하게 앉아서 과자를 먹으면서요.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저는 물을 갖다 드렸죠. 길자야, 이것도 좀 치워줘. 네. 식모 취급이었어요. 완전히 식모였죠. 명절 당일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는 계속 부엌에 있었어요. 음식 데우고 설거지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다른 며느리들도 있었지만 제가 제일 많이 일했어요. 왜냐고요? 제가 제일 아래였으니까요. 가난한 집에서 온 며느리였으니까요. 밥을 먹을 때도 제일 마지막에 먹었어요. 남은 음식으로요. 지민이는 울고 있었지만 저는 음식을 먹어야 했죠. 젖을 주려면 제가 먹어야 했으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했죠. 여보, 이번 명절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 명절에는 뭐? 또 불평이야? 명절에 시댁에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래.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와서 일하지 않잖아요. 그건 내가 잘 못해서 일찍 오라고 하신 거야. 더 열심히 해. 어머니 마음에 들어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79년 저는 다시 임신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시댁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시는 걸 봤죠. 수가 봐. 아들이야, 아들.
우리 손자가 태어났어. 어머니, 기쁘시죠? 당연하지. 길자야, 잘했어. 아들 낳아줘서 고마워. 처음으로 듣는 칭찬이었어요. 저는 씁쓸했어요. 딸을 낳았을 때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으면서 아들을 낳으니까 태도가 바뀌었으니까요. 아들 이름은 준혁이라고 지었어요. 이제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지민이는 3살, 준혁이는 갓난아기.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걸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주세요.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 값이 모자라요. 뭐? 지난번에 줬잖아. 그게 벌써 다 떨어졌어요.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버는데. 그것도 모자라? 아껴 써. 남편은 점점 더 인색해졌어요. 돈을 벌긴 버는데 집에는 주지 않았죠. 지민이가 5살이 됐을 때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어요. 동네 친구들은 다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여보, 지민이 유치원 보내고 싶어요. 유치원? 그게 꼭 필요하니? 집에서 놀면 되지. 친구들이 다 가는데 지민이도 가고 싶대요. 안 돼. 돈 낭비야. 집 앞 놀이터에서 놀면 되지. 지민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유치원 못 가? 지민아, 엄마가 집에서 재밌게 놀아줄게. 싫어. 나도 친구들처럼 유치원 가고 싶어. 딸아이가 울었어요. 제 마음도 찢어졌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내가 가난해서 무시당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러지 않게 하고 싶었죠. 옆집 아주머니께 부탁했어요. 언니, 제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돈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내가 봐줄게. 저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이었죠. 첫날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설거지가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고 무거운 냄비를 들고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팠죠.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어요. 한 달에 20만 원을 벌었어요. 1980년대 초반이었으니 적은 돈은 아니었죠. 그 돈으로 지민이를 유치원에 보냈어요. 엄마, 나 유치원 갈 수 있어? 그럼 우리 지민이 유치원 가자. 와! 엄마, 최고! 지민이가 저를 꽉 안았을 때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뭐? 내가 일을 한다고? 네, 아이들 교육비 벌려고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일한다는 거야? 창피하게.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김수갑이 돈도 못 벌어서 마누라가 설거지 한다고. 여보,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닥쳐. 당장 그 일 그만둬. 싫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잖아요. 뭐? 당신은 돈을 벌면서 집에 돈을 안 줘요. 아이들 학원비도 안 주고 생활비도 모자라게 주고. 그래서 제가 일하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하지만 반박은 못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계속 일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래, 엄마가 보내줄게. 제가 번 돈으로 피아노 학원비를 냈어요. 미술 학원도 보냈고 영어 학원도 보냈죠.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태권도 학원, 수학 학원. 제가 번 돈으로 다 보냈어요. 남편은 한 푼도 안 냈어요.
오히려 불평만 했죠. 학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꼭 필요한 거야? 네,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좋은 교육 받아야 해요.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지 마.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지민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왜? 우리 지민이가 왜 미안해? 엄마가 나 때문에 일하잖아. 손도 이렇게 거칠어졌고. 제 손은 정말 거칠었어요. 설거지하느라 갈라지고, 트고, 굳은 살이 박혔죠. 아니야. 엄마는 행복해. 우리 지민이, 준혁이가 잘 자라는 걸 보면 엄마는 행복해.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는 꽉 안았어요. 그 모습을 남편이 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봤어도 관심 없었을 거예요. 시댁에서의 명절은 계속됐어요. 해마다 명절마다 저는 시댁에 가서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시댁의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민아, 너 공부 잘하니? 신우이가 물었어요. 네. 반에서 5등이에요. 5등. 1등은 아니네. 더 열심히 해야지. 지민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상처받은 표정이었죠. 준혁이는 어때? 씩씩하게 잘하고 있니? 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자는 씩씩해야지. 나중에 크면 이 집안 이어받아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손자인 준혁이만 예뻐했어요. 손녀인 지민이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지민이가 그걸 느꼈어요. 할머니가 동생만 예뻐한다는 걸. 엄마. 할머니는 나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야. 할머니가 지민이도 좋아하셔. 아니야. 나는 알아. 할머니는 준혁이만 좋아해. 딸아이가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손자와 손녀를 차별했죠. 그리고 명절 때마다 아이들은 봤어요. 엄마가 어떻게 대우받는지. 길자야, 이것 좀 가져와. 길자야, 저것 좀 치워줘. 시어머니, 시누이들,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를 부렸어요. 지민이와 준혁이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죠. 엄마가 식모처럼 일하는 모습을. 엄마, 지민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응?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넌 가서 놀아? 싫어. 나도 엄마 도와줄 거야. 10살짜리 딸이 제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작은 손으로 열심히. 신우이가 그걸 보고 말했어요. 어머, 지민이 기특하네. 엄마 닮아서 일 잘하겠어. 비꼬는 말투였어요. 마치 너희 엄마는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지민이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고모를 째려봤어요. 10살 아이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아이였지만 엄마가 힘든 걸 알았죠. 할머니, 우리 엄마 좀 쉬게 해주세요. 뭐라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준혁아. 이게 우리 집안의 규칙이야. 명절에는 며느리가 일하는 거야. 왜요? 고모들은 왜 안 이래요? 뭐? 이 녀석이.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지만 준혁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불공평해요. 우리 엄마만 일하는 건 불공평해요. 준혁아,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가서 놀아. 괜찮아. 엄마, 괜찮다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그 모든 걸 보고 자랐어요. 엄마가 어떻게 대우받는지, 아빠가 얼마나 무심한지,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그리고 그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사업 파트너가 돈을 들고 도망갔어. 뭐라고요? 남편이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도망간 거였어요. 몇억 원이었죠. 여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남편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빚이 생겼고 사업은 어려워졌죠. 길자야, 미안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어디로요? 더 작은 집으로. 지금 집은 너무 비싸. 우리는 마포의 아파트에서 구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죠. 아이들도 전학을 가야 했어요. 지민이는 중학교 2학년, 준혁이는 국민학교 6학년이었는데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죠. 엄마, 나 전학 가기 싫어. 미안해, 지민아.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왜 우리가 이사 가야 해? 아빠가 잘못한 건데. 지민아, 아빠가 사기 당한 거잖아. 아빠가 멍청한 거잖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민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람을 잘못 믿은 거니까요. 이사 후 남편은 더 심해졌어요. 방불 좀 끄고 다녀. 외식은 절대 안 돼. 학원비 줄여. 모든 게 돈이었어요. 여보, 지민이 피아노 학원은 계속 다녀야 해요. 애가 너무 좋아하는데. 안 돼. 그런 여유 없어. 준혁이 태권도도 끊어야 해요. 당연하지. 다 끊어. 아이들이 그 대화를 들었어요. 방문 밖에서 지민이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 나 피아노 안 배워도 돼. 지민아, 진짜. 괜찮아. 나 이제 안 배울래. 딸아이가 참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설거지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부족해서 저녁에는 편의점에서도 일했죠.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준혁이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다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왔어요. 수가봐, 나 좀 도와줘. 진짜 급해. 무슨 일인데? 사업 자금이 필요해. 50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500만 원이라니. 여보, 우리도 돈이 없는데. 길자야, 잠깐만. 남편이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친구가 진짜 급하대. 도와줘야지. 여보, 우리는 어떡하고요? 우리도 돈이 없잖아요. 괜찮아. 나중에 받으면 돼. 나중에 못 받으면요? 당신 사업 파트너도 돈 갖고 도망갔잖아요. 이 친구는 달라. 나를 대신하지 않아. 결국 남편은 그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제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이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수가봐,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2달, 3달. 친구는 계속 미뤘어요. 여보, 빨리 돈 받아요. 알았어. 내가 말할게. 하지만 남편은 제대로 독촉하지 않았어요. 친구 망신 주기 싫다나. 결국 우리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친구가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여보, 그 사람 연락도 안 받아요.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그 돈이 얼마인데. 제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나도 속상해.
속상하면 뭐해요? 당신이 빌려준 거잖아요. 그날 우리는 심하게 싸웠어요. 아이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반년 후 또 다른 친구가 왔어요. 수가봐. 나도 좀 도와줘. 급해. 얼마나 필요해? 300만 원만. 제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길자야, 이 친구는. 여보, 정신 차려요. 저번 친구한테 돈 못 받았잖아요. 이번엔 다를 거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또 빌려줬어요. 제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예상대로 그 친구도 돈을 갚지 않았어요. 여보, 이 친구도 연락이 안 돼.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죠. 기가 막혀서.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나도 몰랐어. 친구가 이럴 줄은. 당신은 항상 몰라요. 항상 사기 당하고. 아이들이 그 모든 걸 봤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무책임한지, 친구한테는 돈을 쉽게 빌려주면서 가족한테는 한 푼도 안 쓰는 모습을. 지민이가 16, 준혁이가 15이 됐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분노로 가득한 눈빛이었죠. 아빠는 대체 뭐예요? 어느 날 저녁 지민이가 물었어요. 뭐라고? 아빠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안 주면서 친구들한테는 퍼주고. 지민아, 아빠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사실이잖아요.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누나 말이 맞아. 아빠는 이상해. 우리 학원비는 안 주면서 친구 돈은 빌려주고. 그게 맞아요? 남편이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우리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빠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무책임하다고? 맞아요. 아빠는 무책임해요. 돈도 못 벌면서 있는 돈은 다 날리고. 그날 집안이 난장판이 됐어요. 아이들과 남편이 크게 싸웠죠. 저는 말릴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 나빠졌어요. 지민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학원비가 문제였죠. 엄마, 나 수학 과외 받고 싶어. 그래. 엄마가 알아볼게.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어차피 안 줄 거잖아. 딸아이가 아빠를 완전히 포기한 거였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요일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죠.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몸이 중요해. 괜찮아. 우리 지민이 대학 보내야지. 엄마, 지민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엄마, 나 꼭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게.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고마워. 우리 딸.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용돈을 벌었죠. 엄마, 이거 받아. 이게 뭐니?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야. 엄마 쓰세요. 아니야, 준혁아. 내가 써? 엄마 괜찮아. 나는 필요한 거 없어. 엄마가 쓰세요. 16살 아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반면 남편은 더 심해졌어요. 회사 일도 잘 안 풀렸는지 집에만 오면 짜증을 냈죠. 밥 왜 이렇게 늦게 차려? 옷 왜 이렇게 구겨졌어? 집안이 왜 이렇게 더러워? 저는 참았어요. 계속 참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요.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요?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셨는데 왜 짜증내요?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상관 있어요. 엄마는 우리 엄마니까. 이 녀석이! 남편이 준혁이를 때리려고 했어요. 저는 앞을 막았죠. 여보, 안 돼요. 비켜! 때리면 안 돼요. 그날 이후 아이들과 남편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아이들은 아빠와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죠. 길자야, 이번 추석에도 일찍 와.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 지민이랑 준혁이가 시험 기간이라. 시험 공부는 여기 와서도 할 수 있잖아. 일찍 와라. 네, 알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에게 말했죠. 지민아, 준혁아, 이번 추석에는 할머니 댁에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나 시험 기간인데요. 미안해. 할머니가. 할머니는 왜 맨날 엄마만 불러요? 지민이가 화를 냈어요. 고모들은 왜 안 불러요? 왜 맨날 엄마만 일하라고 해요? 지민아. 싫어. 나 안 가. 나도 안 갈래. 아이들이 반항했어요. 처음이었죠. 결국 우리는 명절 3일 전에 시댁에 갔어요. 일주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일 전이었죠. 그리고 그날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길자야,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부엌에 가서 채소 좀 씻어. 양이 많아. 네, 어머니.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지민이와 준혁이는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거실에서 시누이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편하게, 여유롭게. 지민이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준혁이도. 누나, 저것 봐. 응. 두 아이는 고모들이 쉬고 있는 모습과 부엌에서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번갈아 봤어요. 지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부엌에서 저는 계속 일했어요. 김치 씻고, 전재료 준비하고, 나물 다듬고. 길자야, 물 좀 갖다 줘. 시누이가 불렀어요. 네. 저는 물을 갖다 드렸죠. 언니, 이것도 좀 치워줘. 네. 그 모습을 지민이가 봤어요. 복도에서 가만히 딸아이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상을 차렸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죠.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너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아직 모르겠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니? 우리 집안 손녀가 공부 못하면 창피하잖아. 지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아, 너는 나중에 뭐 될 거야? 모르겠어요. 우리 손자는 커서 큰일 해야지.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고 말이야. 준혁이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할머니. 응? 저는 할아버지 회사 안 받을 거예요. 뭐라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예요. 이 녀석이 지금 시아버지가 화를 내려는 순간 지민이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왜? 우리 엄마 좀 쉬게 해주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민이를 쳐다봤죠. 뭐라고? 엄마가 3일 전부터 와서 일했잖아요.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지민아, 이게 우리 집안의 규칙이야. 며느리는 규칙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대체 무슨 규칙이에요? 며느리만 일하고 딸들은 쉬는 게 규칙이에요? 지민아. 제가 말렸지만 지민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고모들 보세요. 저기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잖아요. 왜 안 도와줘요? 왜 엄마만 일해요? 이게 지금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린 게 어디서 버릇없이 어른한테. 버릇없는 건 고모예요. 지민이가 소리쳤어요. 맨날 엄마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식모처럼 부리고 그게 버릇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다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봤다고요. 준혁이도 일어났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우리 엄마는 할머니네, 식모가 아니에요. 준혁아, 너 맞아.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도 다 봤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만 일하는 거, 고모들이랑 삼촌들은 쉬는 거 다 봤어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야, 너희들!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빠는 가만히 있어요. 지민이가 아빠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아빠가 뭐라고 할 자격 있어요? 뭐? 아빠가 우리 가족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민이를 쳐다봤죠.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우리한테 학원비 한 푼도 안 줬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해서 우리 키웠어요. 지민아! 조용히 하세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죠. 아빠는 친구들한테는 돈을 쉽게 빌려줬어요. 수백만 원씩. 근데 그 돈 하나도 못 받았죠? 다 사기당했죠? 그건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엄마가 몇 달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엄마 손 봤어요?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지민이가 제 손을 들어 보였어요.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을. 엄마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 돈을 친구들한테 퍼줬어요. 준혁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다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꿈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지민이가 계속했어요. 엄마는 아팠을 때도 참았어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요. 아빠가 돈을 안 줬으니까. 엄마는 옷도 몇 년 동안 안 샀어요. 우리한테 쓸 돈이 없어서요. 엄마는 맛있는 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우리만 먹였어요. 두 아이가 번갈아가며 소리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열심히 일했어. 돈을 벌려고. 돈을 벌었으면 가족한테 써야죠. 지민이가 소리쳤어요. 친구들한테 쓸 거면 왜 벌어요? 사기 당할 거면 왜 벌어요? 우리는 거지가 됐어요. 아빠 때문에. 준혁이가 덧붙였어요. 처음에는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빠가 사기당하고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고 지금은 작은 집에서 살아요. 우리 학원도 다 끊었어요.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우리만 못 다녀요. 엄마가 일해서 겨우겨우 보냈어요. 아빠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지민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명절 때마다 엄마한테 일만 시켰죠? 엄마가 무슨 식모예요? 고모들, 삼촌들도 보세요. 엄마가 일할 때 다들 뭐 했어요? 쉬었죠? TV 봤죠? 우리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무시했어요.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 다 들었어요. 가난한 집 딸, 촌스러워, 집안이 안 맞아. 이런 말들.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가난한 게 죄예요? 엄마는 착하고 성실하고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할머니네 집에서는 엄마를 무시했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지민이가 시누이들을 쳐다봤어요. 고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엄마한테 이것저것 시키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물 좀 갖다 줘. 이것 좀 치워줘. 빨리 좀 해. 우리 다 들었어요. 시누이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내외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우리 엄마는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엄마를 기계처럼 부렸어요. 그게 맞아요? 준혁이가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싫어요. 뭐, 할머니는 엄마한테 못됐어요. 저한테는 잘해줬지만 엄마한테는 못됐어요. 그런 할머니가 싫어요. 누나한테는 차갑게 대했어요. 손녀라고 무시했어요. 저만 예뻐했죠. 그것도 싫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민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와요. 명절에도 제사에도 안 올 거예요. 할머니네 집이랑은 연 끊을 거예요. 엄마가 당한 거 우리가 다 기억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거실이 죽음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지민이가 저를 잡았어요. 엄마, 집에 가요. 지민아, 가요. 이제 여기 안 와도 돼요. 준혁이도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저는 울었어요. 평생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는 집을 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남편이 쫓아왔어요. 길자야. 얘들아. 아빠, 따라오지 마세요. 지민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빠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엄마랑 이혼하세요. 우리는 엄마랑 살 거예요. 지민아. 아빠는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필요 없어요. 준혁이도 말했어요. 맞아요. 아빠는 우리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작은 거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왜? 왜 미안해? 우리가 진작에 말했어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어. 엄마, 아빠랑 이혼해요. 지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랑 이혼하세요. 이제 그만 고생해요. 그래.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지킬게요.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해요. 뭐? 우리 이혼합시다. 길자야. 어제 일은 어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작에 끝났어요. 길자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줬고, 아이들 교육비도 안 냈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친구들한테는 돈을 쉽게 빌려주면서, 가족한테는 한 푼도 안 썼어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아이들 키웠어요. 당신 도움 없이요.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못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 알았어. 이혼하자.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1995년 제가 42살 때였어요. 재산 분할?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친구들한테 돈 빌려줘서 남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 작은 아파트만 받았어요. 그리고 위자료를 조금 받았죠. 엄마, 우리 뭐하고 먹고 살아? 엄마가 일할게. 너희들은 공부만 해. 엄마도 이제 쉬어야죠.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익숙해. 저는 계속 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남편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벌은 돈은 전부 제가 관리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보내고 생활비도 쓰고 저축도 했죠. 지민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우리 딸 최고야. 우리는 껴안고 울었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대학 등록금은 제가 모은 돈으로 냈어요. 장학금도 받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웠죠. 준혁이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도 잘했지만 효심이 깊었어요. 엄마, 나 아르바이트 시작했어. 왜? 공부 방해되는데. 괜찮아요. 주말에만 할 거예요. 엄마 힘들까봐. 준혁아,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나도 돕고 싶어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좋은 회사였죠. 엄마, 나 이제 돈 벌어. 이제부터 내가 엄마 책임질게. 그래. 우리 딸 다 컸네. 그리고 2년 후 지민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누구? 내 남자친구. 지민이의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의사였고 집안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지민이를 정말 사랑했죠. 어머님, 저는 지민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해줄게요. 고마워요. 지민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존경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결혼 비용이었어요. 엄마, 나 작은 결혼식 할게.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아니야. 엄마가 준비할게.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꺼냈어요. 몇 천만 원이었죠. 엄마, 이게 뭐야? 엄마가 내 결혼 준비하려고 모은 돈이야. 우리 딸 예쁘게 시집 보내야지. 지민이가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결혼식 날 지민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어머님, 제가 지민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사위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부탁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결혼식에는 전 남편도 왔어요. 먼 자리에 앉아서 지민이가 저한테만 인사를 했어요. 아빠한테는 안 갔죠. 엄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고마워.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이렇게 잘 자라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지민이는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시댁도 좋은 분들이었고 남편도 딸을 정말 아꼈죠. 1년 후 지민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우리 지민이가 엄마가 되는구나. 저는 너무 기뻤어요. 손주를 보게 된다니. 그리고 딸이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죠. 어머님, 아기 이름을 어머님 성함에서 따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기라라고 지으면 어때요? 기랄길에 아름다울하. 좋은 이름인데? 손녀 이름은 기라가 됐어요. 그 후 2년 뒤 아들도 태어났어요. 지민이한테 아들, 딸이 생긴 거죠. 엄마, 나도 이제 두 아이 엄마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래. 육아가 힘들지? 응. 근데 나는 엄마처럼 혼자 안 해도 돼서 다행이야. 남편이 도와주거든. 그래. 다행이다. 지민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은 육아도 같이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지민이 일 복귀할 때도 적극 지원해줬죠. 이렇게 달라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준혁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첫 월급 탔어. 그래? 준혁이 다 컸네. 엄마, 이거 받아. 준혁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첫 월급이야. 엄마 드리려고. 아니야. 내가 써? 엄마, 받아. 나 이거 드리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준혁아. 엄마, 내가 고마운 거지. 나 여기까지 키워줘서. 준혁이는 효자였어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왔죠. 그런데 준혁이는 3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했어요. 준혁아. 너 여자친구 안 사귀니? 엄마, 나는 괜찮아. 왜? 결혼해야지. 나는 조카들 보는 게 더 좋아. 누나네 애들 너무 귀여워. 준혁이는 정말로 조카바락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누나 집에 가서 며칠씩 아이들을 봐줬죠. 삼촌, 조카들이 준혁이를 엄청 좋아했어요. 삼촌이 왔다. 삼촌이랑 놀자. 알았어, 알았어. 준혁이가 아이들을 안고 빙글빙글 돌리면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죠. 지민이가 말했어요. 동생이 너무 고마워.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와서 아이들 봐주고. 그래도 준혁이가 행복하다니까 다행이야. 준혁이도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준혁이가 알아서 하겠지. 저는 계속 일을 했어요. 설거지 일을 그만두고
이번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했죠. 10년 넘게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음식 만드는 게 재미있었죠. 아줌마,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주방장이 칭찬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식당 하나 차리시지 그래요? 실력이 있으신데.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식당? 내 식당.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나 식당 하나 차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 좋은데? 지민이가 먼저 찬성했어요. 엄마 요리 정말 맛있잖아.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나도 찬성. 엄마, 내가 도와줄게. 준혁이도 찬성했죠.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꺼냈어요. 몇 천만 원이었죠. 이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부족하면 내가 보탤게. 나도.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 돈으로 하고 싶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너희들은 너희 돈 모아놔. 식당 자리를 알아봤어요. 동네 한 구석에 작은 가게가 있었죠. 권리금도 저렴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다. 저는 계약했어요.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돈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했죠. 깨끗하고 아늑하게. 준혁이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이 벽 내가 칠할게. 아들 고마워. 당연하지. 이 식당 성공해야 엄마 편하게 사시잖아. 지민이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메뉴판 디자인 내가 해줄게. 내 남편이 디자이너 아는 사람 있대. 그래? 고마워. 온 가족이 합심해서 식당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길잔의 밥상. 식당 이름이었어요. 지민이가 지어준 이름이죠. 엄마 이름 넣고 싶어. 길잔의 밥상 어때? 좋다. 마음에 들어.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긴장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정성껏 만드시는 게 느껴져요. 손님이 점점 늘었어요. 단골도 생겼고요.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제 식당에서 제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1년이 지나자 식당이 제법 안정됐어요. 수입도 괜찮았죠. 엄마, 장사 잘 되네. 다행이야. 저는 종업원도 한 명 고용했어요. 혼자 하기 벅차서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25살 여자아이였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했죠. 그래. 같이 일하자. 저는 그 아이를 잘 대해줬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까요. 사장님,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해줘서 내가 고마워. 식당을 연 지 3년쯤 됐을 때 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분은 식당 단골 손님이었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정성스럽게 만드시네요. 음식에서 마음이 느껴져요. 그분은 항상 혼자 오셨어요. 조용히 밥을 드시고 계산하고 인사하고 가셨죠.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혹시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네?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 좀 나눌까 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남자분이 이런 제안을 한 게 이혼 후 처음이었거든요. 저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실망한 표정을 짓는 게 보여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가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렇게 우리는 식당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분 이름은 이강민. 올해 65이셨어요. 저는 교사였어요.
작년에 정년퇴직했죠. 아, 선생님이셨군요. 네. 평생 중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멋지시네요. 멋지긴요.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어요. 그분은 5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으셨다고 했어요.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요. 사장님은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한 것, 아이들 둘 키운 것, 힘들게 살았던 것. 고생 많으셨네요. 이제는 괜찮아요. 아이들도 다 컸고 식당도 있고. 대단하세요. 정말로요. 그분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죠. 사장님, 선물이에요. 강민 씨가 꽃을 사왔어요. 안개꽃이었죠. 어머, 고마워요. 사장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분은 정말 다정했어요.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강민 씨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저 사장님이 좋습니다. 네? 연애하고 싶어요. 사장님이랑요. 저는 당황했어요. 연애라니. 저는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저도 65인데요. 하지만. 사장님, 저는 진심입니다. 사장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그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답할게요. 네, 그러세요.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지민아,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두 아이가 놀랐어요. 엄마, 진짜? 응. 저는 강민 씨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지민이가 웃었어요. 엄마, 좋은 분 같은데? 연애해. 지민아. 진짜야. 엄마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엄마, 평생 우리만 생각하고 사셨잖아. 이제 엄마 행복 찾으세요. 그래도는 무슨, 그분 한번 소개시켜줘. 내가 확인해 볼게. 그렇게 우리는 강민 씨를 만났어요. 지민이네 가족, 준혁이, 그리고 저. 안녕하세요. 이강민입니다. 강민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엄마 딸이에요. 아, 사장님, 딸분이시군요. 사장님 닮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민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따뜻하고. 식사 후 지민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 이분 괜찮은 것 같아. 좋은 사람 같아. 그래. 응. 엄마 눈빛 봐. 행복해 보여. 저는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강민 씨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2년이 흘렀어요. 저는 지금 72입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굳이 종이 한 장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으니까요. 길자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를 걸어요. 천천히 여유롭게. 길자 씨, 네?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다행이네요. 강민 씨는 제 손을 따뜻하게 꽉 잡아줘요. 식당은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죠.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지민이는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요. 기라는 이제 7살, 손자는 5살이 됐죠. 할머니,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서 저를 안아요. 우리 손주들 보고 싶었어. 할머니! 나 영어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 우와. 우리 기라 대단한데? 나도 색칠 잘했어. 그래. 우리 막내도 잘했네. 손주들을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준혁이는 여전히 조카바락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누나 집에 가서 아이들을 봐줘요. 엄마, 이번 주말에 누나네 갈 거야. 그래. 다녀와. 엄마도 강민 아저씨랑 데이트하세요. 알았어. 강민 씨도 손주들을 예뻐해요. 제 손주들을 자기 손주들처럼요. 기라야, 이거 할아버지가 사준 거야. 우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강민 씨 자녀들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민 씨 딸이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그럼 걱정 마. 가끔 제 전남편 생각이 나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들리는 소문으로는 혼자 산대요. 재혼도 안 하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가끔 아이들한테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민아, 아빠가 또 연락했니? 왜? 나는 절대 연락 안 해. 그래도 아빠인데. 엄마는 착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아빠 용서 안 할 거야. 저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어요. 길자야, 저는 잠깐 멈췄어요. 남편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굽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죠.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아이들은? 다 잘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정말 잘못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너한테 고마웠어. 고생 많이 했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잘 살아. 행복하게. 남편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강민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자 씨,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하고 왔어요.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강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말해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고마워요. 저는 강민 씨를 안았어요. 따뜻했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강민 씨가 커피를 내려줘요. 그리고 발코니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맞이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나중에 산책할까요? 좋아요. 식당에 가면 단골 손님들이 반겨줘요.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음식을 만들면서 저는 생각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점심시간이 끝나면 잠깐 쉬어요. 강민 씨가 식당으로 와서 같이 차를 마시죠. 길자 씨, 오늘 장사 잘 됐어요? 네.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요. 피곤하지만 행복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강민 씨가 제 어깨를 주물러줘요. 주말이면 아이들이 놀러와요. 지민이네 가족, 준혁이 모두 모여서 밥을 먹어요. 엄마 음식은 역시 최고야. 맛있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요. 엄마, 다음 주에 기라 생일이야. 파티할 건데 오실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손녀 생일인데.
강민 아저씨도 같이 오세요. 고맙습니다. 꼭 갈게요. 준혁이가 말해요. 엄마, 나 이번에 승진했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나 여기까지 키워줬잖아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이런 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밤이 되면 강민 씨와 발코니에 나가요. 별을 보면서 길자 씨, 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길자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꽉 잡고 별을 봐요. 저는 생각해요.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난했던 어린 시절, 무시당했던 결혼 생활, 식모처럼 일했던 명절들, 남편의 배신, 아이들을 혼자 키웠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이들은 다 컸고, 손주들도 생겼고, 제 식당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이 모든 게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계속 걸었기 때문이죠. 길자 씨, 뭐 생각해요? 옛날 생각이요. 힘들었던 거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지나간 일이니까요. 대단해요. 정말로요? 아니에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게요. 강민 씨가 저를 안아줘요. 따뜻하게. 저는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래요. 지민이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준혁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저는 강민 씨와 함께 늙어가길. 70이 넘어서 하는 연애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 못 느꼈던 행복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인생이, 이 순간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당에 가요. 언제나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익숙한 냄새가 나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밥 짓는 냄새. 오늘도 힘내자라고 외치며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해요. 음식을 만들면서 저는 행복해요. 이 순간이, 이 일상이. 점심시간,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차요.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요. 김치찌개 2개요. 제육볶음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여요.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행복하거든요.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집밥 같아요. 엄마 생각나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 점심시간이 끝나고 강민 씨가 식당으로 와요. 길자 씨, 힘들었죠? 괜찮아요. 익숙해요. 커피 사왔어요. 마셔요. 고마워요. 우리는 식당 한 구석에 앉아서 커피를 마셔요. 오늘 손님 많았네요. 네. 다행이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요. 그래도 강민 씨가 제 손을 잡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아요. 조심할게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요. 강민 씨와 손을 잡고 집에 도착하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봐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간단하게 라면 끓일까요? 좋아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라면을 끓여요.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강민 씨, 다 됐어요. 와, 맛있겠다.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라면을 먹어요. 맛있어요. 길자 씨. 라면인데 뭐. 길자 씨가 끓인 라면이잖아요. 강민 씨가 웃어요. 저도 웃고요. 이런 순간들이 소중해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순간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도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길. 저는 눈을 감아요. 편안하게 꿈을 꿔요. 아이들이 웃고 있고 손주들이 뛰어놀고 강민 씨가 제 손을 잡고 있어요. 행복한 꿈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예요. 72년의 인생. 길고도 짧았던 시간이었죠. 힘든 시간도 많았어요.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혼자 아이들 키우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죠. 왜냐고요? 제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지민이와 준혁이가 제 힘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해요. 아이들은 다 컸고 손주들도 있고 제 식당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가난했던 강원도 소녀가 무시당했던 며느리가 혼자 아이들 키웠던 싱글맘이 이제는 행복한 할머니가 됐어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힘들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가요. 그리고 행복이 찾아와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어둡지만 언젠가는 빛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무시해도 상처 줘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게 제 가치를 낮추지 않아요. 저는 무시당했지만 그게 제 존엄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지만 그게 제 자랑이에요. 왜냐면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계속 싸웠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행복하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는데 여러분이 못할 리 없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저는 식당에 갈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저녁에는 강민 씨와 손을 잡고 산책할 거예요. 주말에는 손주들을 만날 거예요. 껴안고 웃고. 이게 제 삶이에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 그리고 저는 이 삶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길 바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으세요. 언젠가는 저처럼 행복해질 거예요. 저를 믿어요. 제가 증거니까요.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요. 저는 천천히 달렸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달렸죠. 그리고 지금 결승선 근처에 와 있어요. 뒤돌아보니 긴 길이 보여요. 제가 걸어온 길이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길이었어요. 그 길 위에 제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 제 아이들이 걸었어요. 지민이와 준혁이가 엄마의 발자국을 보며 자랐어요. 엄마처럼 강하게 살자. 엄마처럼 포기하지 말자.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됐고 자기 아이들에게 같은 걸 가르치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강하게 살아야 해.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해. 이게 제가 남기는 유산이에요. 돈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사랑하는 정신, 용서하는 정신. 제 손주들이 이걸 배우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걸 기억해 주세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무시당하고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행복을 찾았어요. 그 할머니가 여러분께 말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제 이야기의 끝이에요. 하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더 살아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웃으면서 갈 거예요. 내 인생 정말 좋았어.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길 바래요.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끝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저처럼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